삶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 세계적인 명사 54분 중에 오늘 21번째 아주 훌륭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그리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행정학 박사 여순모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이진아 씨가 쓴 세계적인 명사 54분, 이 54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소떼문학 발간 세계장애 인물사, 여기에 좋은 자료를 좀 취합을 하고, 또 여기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또 네이버 그리고 다음 등에서 참고를 해서 제가 엮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해오신 분은 첫 번째 스티븐 호킹을 시작으로 해서 쭉 18번째 슈퍼맨 크리스토프 리브, 그리고 19번째, 20번째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좀 빈약해서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 21번째 중국 최대의 역사가 사마천,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옛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엄청 많은 자료들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천을 만나러 가봅니다. 자, 중국 최대의 역사가 사마천. 저희 어떤 인물일까? 개괄적으로 알아보면요, BC 145년에서 86년 서기 이전에 그 시기를 말하죠. 젊었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뭐 41세 정도. 과거에는 뭐 평균 연령이 좀 낮았으니까 오늘날처럼 뭐 80대 이상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자, 어쨌든 BC 145년에서 86년까지 살아온 분이고, 중국 전한시대의 역사가요, 자는 자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즉 부친, 사망 후에 그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기원전 104년에는 공손경 그들과 함께 태초력을 제정하여, 태초력, 이 태양 태자에 초, 초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책력할 때 역, 뭐 만세력 같은 이야기 생각하면 느낌이 좀 와닿죠. 그걸 제정해서 후세에 역세의 기초를 이루었다. 우리가 서기 2024년이다. 이렇게 쭉 몇 년 하는 세, 이걸 해세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역세, 연대를 기록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기원전 98년 한나라 장군 이능이 흉노에 항복한 것을 변호하다가 천자의 분노를 사서 궁형에 처해 있다가, 궁형,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2년 후에 추록하여 정서알자령이 되었다. 여기 나오는 직책들은 옛날 직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자,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그가 평생 동안 저술한 사기는 동양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스토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이 인터넷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대역사가 사마천의 모습이고요. 좀 이분을 좀 이렇게 닮아가려고 욕심을 좀 부려봤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은 황동이라고 합니다. 황동. 임금 황자의 골동자. 그냥 제가 여러분 심심할까봐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는데 제 사진입니다. 바로 이분을 뭔가 좀 닮고 싶다. 닮고 싶다. 존경하면 닮는다. 이분을 존경합니다. 사마천을 존경하고 사마천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나 좋은 글들을 많이 접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면은 또 닮는다. 이게 닮자가 틀린데요. 닮다. 그와 비슷해진다 이 말이죠. 이분을 기억하면은 또 함께 갈 수가 있다. 순간순간에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분 생각이 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존경하면 닮는다. 부러워하면은 닮는다. 기억하면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사기의 저자 사마천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제가 사진을 캡처해 오려고 하니까 사진에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네이버, 다음 등등의 그런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사기는 다른 역사서들과 달리 국가가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탄생한 대작으로서 저자 사마천의 삶과 사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마천이 이 사기를 쓰기까지의 엄청 어렵고 또 남이 보기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해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너무 값집니다. 그냥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해서 제가 사마천 이분의 좀 흉내를 내고 싶어서 저도 한때 젊은 나이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이렇게 선비복 옷을 입고 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오늘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잘생겼네요. 자, 이렇게 좀 화문을 좀 좋아하고 또 활동도 했어요. 동네 초등학교 그리고 연산여중 이런 데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고요. 젊은 시절입니다. 제가 앞서서 황동이라고 했는데 임금 황자 골동자, 임금이 계시는 곳이다. 황제가 있는 곳이다. 황제가 있는 곳에 이미지를 따라왔으니까 황제와 통하는 사람이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황제와 통하게 해드린다. 그래서 그 황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그래서 도와드리는 사람,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좀 힘들고 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면서 좀 점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파워라인, 그리고 코핑 헬퍼 이런 말을 쓰면서 함께 합니다. 황동. 자, 아주 서예가로 유명하신 묵혜 김용옥 선생님께서 제가 석사학위를 받을 때 석사학위 취득 기념으로 좋은 글, 웅약홍도라고 하는 좋은 글을 주시면서 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호필로 제가 보관하고 있고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쩌면 사마천 선생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새겨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기의 탄생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조금 언더라인을 꺼가면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봅니다. 사기.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자 줄기자 인간학의 보고이다. 인간학. 자, 이 사기는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사기는 사성, 이 사마천이 역사의 성인이다 이 말을 사마천이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에 따라서 완성한 역사서로서 사마천에게 야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사서를 네가 반드시 완성해야 된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자, 전설상의 황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살았던 한무제 때까지 약 2000여 년을 다루었다. 야, 이게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옛날 전설상에 있었던 황제에서 붙어서 약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과 그리고 또 그 사회적 변화, 자연 이런 등등을 써왔다는 건 대단합니다. 2000년을 다루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책 한 권을 쓰는데 끙끙 알아가면서 그것도 남들 앞에 내놓으면 책 같지도 않는 그 책을 쓰면서도 몇 달 동안 끙끙 앓는데 2000여 년의 역사를 다루는 이 책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 탄생되었다는 것 말할 수 없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주나라가 붕괴되면서 등장한 제후 50개 가운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전국 7웅, 즉 진을 비롯한 한나라,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조나라 등의 흥망성쇠 가정을 주축으로 한 인물 중심의 통사다. 대단한 이 역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가닥 범위. 자,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볼까요? 역사 속에 밟고 매래가는 즉 맹멸해간 제왕과 제후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과 각국의 생존사가 이 사기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춘추전국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온 상고시대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생존의 싸움이 서려 있었고 그 아래서 펼쳐진 개개인의 어떤 힘겨운 삶은 그 사기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인되고 있다. 자,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인간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학의 보고다, 보물창고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사기는 중국 고대사를 사관에 입각해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사마천 개인이 보여준 불세출의 통찰력과 날카로운 안목에 힘입은 그런 바가 크다. 힘입은 바가 크다. 자, 사기는 기전체. 기전체. 앞서서 제가 잠깐 기전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왕조 시대의 왕의 그리고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당시에 자연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이것을 바탕을, 기전체라는 형식의 바탕을 둔 정확한 기술,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공업적 기술이 아니라 그걸 써가는 것을 말합니다. 투철한 역사관으로서 동양 역사 서술의 기본이 되는 책일 뿐만 아니라 행간행간에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학서이자 학문의 전 분야를 아우른 백가전서다. 무엇이 사기가. 자, 대단한 책이라는 게 벌써 감이 잡히잖아요. 자, 기전제란 무슨 말일까? 제가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전체는 단순한 연대순의 서술이 아니라 대개 역사서는 연대순으로 나오잖아요. 통치자들 중심으로 각 시대의 주요한 신화와 인물의 전기를 다루었고, 그 시대의 어떤 제도와 문물, 경제실태, 자연현상 등을 분류하여서 시대의 특징과 변동을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 기전체 형식, 기전체. 단순한 연대순이 아니라는 거, 통치자들 중심으로 했다는 거, 신하들이라든지 또는 그 인물의 정기를 다루었고, 어떤 제도와 문물, 그리고 경제 실태라든지 자연의 현상, 이런 것 등등을 분류해가지고, 이야,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역사서. 사기, 지금 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뭐가 있습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고 고려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로? 기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사기 하게 되면 또 삼국유사가 생각이 나죠.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바로 사기의 기전체 형식으로 꾸며진 그 문장의 그 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사기의 심 없는, 즉 끊어지지 않은, 즉 연결되는 생명력의 원천은 처절한 인간적 고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하는데 있다. 자, 이 사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참으로 놀랍도록 어쩌면 진저리가 쳐집니다. 사마천이 사기 완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 이것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궁행을 받아서 사람의 구실이 아니라 참으로 지역적이고 모욕적이고 정말 금방이라도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한데, 모든 걸 이겨내면서 내가 이 사기를 써내물에서 나는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이죠. 자, 각오가 대단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받은 치욕과 오명, 그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그리고 이름을 더럽힌 오명, 사후에 죽어서라도 언제라도 씻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기에 모든 것을 사기의 완성에 내걸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그 뒤틀을 마련하고 제법 써놓으셨다는 이야기도 이라. 너는 어떤 경우라도 이 사기를 완성시켜서 이 세상에 내놔야 된다. 이런 아버지의 간절함이 바로 본인이 가진 마음에 그대로 묻어가잖아요. 자, 사마천은 한무제의 눈밖에 나면서 크나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왜 눈밖에 났을까? 한무제의 눈밖에 난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천안 2년에 한나라의 장수 이능이, 앞서서 제가 글자가 좀 틀렸는가, 이능을 이릉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능도 써도 되긴 합니다만, 자, 군대를 이끌고 흉노와 싸우다가 흉노에게 투항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능에 대해서 한마디씩 던졌겠지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정당 간에 또 의원들 간에 정치인들 사이에 한마디씩 주고받는 거 봐보세요.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씨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 조정의 체면도 깎아내린 것이라고 한다. 왜? 이 이릉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씨 가문에서는 참으로 부끄럽다, 체면도 깎아내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까지.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머물까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사마천은 그의 투항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사마천이 뭐라고? 그의 투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무슨 변호를 하다시피 그냥 그 말한 것이 결국 변호한 것처럼 됐죠. 결국 한무제의 노여움을 상해 되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뭐라고 네가 아니 그 이능의 편을 드는 거야? 네가 이능의 변호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궁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고 궁행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법에 따라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돈 50만 전을 내고 죽음을 면하는 것. 셋째, 궁행을 감수하는 것.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법에 따라서 주살되는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는 거고 돈 50만 전만 내면은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오늘날도 사회주의에서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 못하면은 첫째, 둘째를 못하면은 3번째 궁형을 받아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다가 사마천은 2번째 방법을 선택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너무나 거액이라서 본인은 중인에 불과했는데 그 돈을 내기가 가능하지 않았다. 결국은 마지막 것을 선택한다. 그게 바로 궁형입니다. 목숨만이라도 부지하여 역사서를 쓰라는 부친의 간곡한 유지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역사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곡한 유언. 그래서 궁형을 선택을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궁행의 처절한 고통을 체험한 사마천은 한무제에 대한 원망을 사기의 전편에 좀 스며들게 했다. 작가가 보통 글을 쓸 때 그 시대적 상황이나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한무제에 대한 원망을 거기에 어느 정도 스며들게 했다. 자,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서 역사란 결코 왕후장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아, 왕후장사, 장상, 나이가 많고 또 아니면 아주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왕가, 그 다음에 왕후, 왕가나 이런 데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점을 역사가 말해준다. 이렇게 본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후에 무제에 의해서 중서령의 제수를 받아 다시 무제의 곁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때 사기 저술 작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약간 사기 작업을 제법 진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서령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제수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쓰게 되겠죠. 자, 사마천이 보임경서를 쓴 기원전 91년경에는 사기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 아버지 유언을 받던 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아까 41세에 생을 마쳤다. 생년과 망년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런 인생의 절반을 여기 글 쓰는데 바쳤구나 하는 게 계산이 나오네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다. 자, 사마천의 궁행 스토리를 한번 좀 더 진하게 한번 볼까요? 자, 한무제는 앞서서 했던 것과 조금 중복이 되지만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흉노 전쟁에 나갔다가 항복한 장군 이릉을 옹호했다는, 여기에 그 죄로 어떻게 사마천을 궁행으로 몰고 갔다 했죠. 앞에 이 얘기는 그대로 했습니다. 자, 궁행. 자, 여기 궁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형과 음형과 극형이 바로 궁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형이 궁형이에요. 자, 한나라 공안국 궁형은 음형인데, 남자는 거세를 하고 여자는 유패를 하는 것으로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다. 야, 이 궁행에서 음형, 지금 음형, 이 음형을 받게 되면은 사형이나 버금간다. 그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자, 사형보다 덜하지 않는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잠실, 거세하는 곳, 거기에 거세를 당한 후에, 거세하게 되면 남자의 성기, 그와 관련된 부위를 다 잘라낸다는 얘기죠. 자, 바람과 햇빛이 없는 곳에서 100일 동안을 견뎌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뭐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궁행을 당했을 때는 그 잠실, 즉 거세하는 그곳에서 약 100일 동안, 즉 바람과 햇빛이 없는 곳에서 100일 동안 견뎌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형벌이었다. 이런 형벌을 받아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20여 년 동안 2000여 년의 역사가 이 사기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글을 썼다는 것. 대단합니다. 자, 궁행을 선고받으면 사형을 자청할 정도로 저 사형받겠습니다. 사형하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으므로 사대부로서 이를 당하면은 자결하는 것이 상례다. 사대부 관문에서는
이런 궁행을 받게 되면은 자결 하는 것이 예의다는 거지. 평상시에 예의다. 평범한 예다. 자결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마천이 자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사는 길을 택했다고 봅니까? 앞서서 몇 차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사기를 완성하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숨을 쉬는 동안에는 완성하라. 자, 그가 죽음보다도 지역스러운 형벌을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 세 번 강조한 것이죠. 자, 한서 사마천 열전에 실린 이만에게 드리는 편지 보임 안서라고 하는데요. 또는 임소경에게 보내는 편지 보임소경서라고 불리는 유명한 편지에 사마천의 심경, 그 마음의 상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마천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썼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사마천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했는데 마음이 상하는 고통보다 더 슬픈 것은 없고 참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 선조를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행실은 없으며 궁행을 받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일은 없다. 야, 마음이 상하는 것과 선조를 욕되게 하는 것과 궁행을 받는 것보다 욕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은 없다. 이 형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의 수를 비교한 바는 없지만 한 세대만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봐도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한서 사마천 열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 선조를 욕되게 하는 것, 궁행을 받는 것, 이보다 더 욕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건 없다. 그걸 당했으니 말이죠. 자, 사마천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심경 속에 궁행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내가 또 죽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절개를 위해 죽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특히 슬기가 다하고 죄가 극에 달해서 면할 수 없기에 스스로 죽음을 나갔을 것이다. 죽음으로 나갔을 뿐이다. 그렇게 여길 것이다. 너는 그냥 능력도 다 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가 그냥 죽을만 하니까 죽었어. 이렇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세운 것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로 한 번 죽지만, 참 좋은 말이네요. 사람은 진실로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벼우니 이는 그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쓰인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깃털보다 더 가볍다는 것. 자, 오늘 사마천의 그 궁행 스토리에서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오네요. 물론 모든 게 다 좋은 말이겠지만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도 또 마음속으로 뭉클뭉클하게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 되겠어요. 사마천은 자신이 자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저는 불행히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어 홀로 형제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또 용기 있는 자라고 반드시 절개를 위해 죽지는 않으며 비급한 사내도 의를 사모하면 어찌 힘을 쓰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의를 이 의를 사모하면 어찌 힘을 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정의선봉이라 해서 옳은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 선봉, 앞서서 봉우리에 선다. 정의선봉 이런 말도 있는데 역시 비급한 사내도 의를 사모하면 어찌 힘을 쓰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노비나 비첩도 오히려 능히 자결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자결하지 않아서 사대부 가문에서는 이런 궁행을 당하면 다 스스로 그냥 자결하는 것이 상례야.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 역사서에서 묻어난다는 얘기죠. 아니 노비나 비첩도 오히려 능히 자결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이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자, 너무 뭐라고 그럴까? 당신이 궁행을 받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아니면 노략질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걸 다 이겨내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의를, 옳음을, 정의를 사모하면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게 또 좋은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노비라든지 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자결할 수 있는, 그런데 뭐 그거 내가 자결을 하면은 정의롭고 가문의 수치를 씻어낸다, 이건 아니다. 나는 의를 사모하고 내가 부모님 유지를 받들어서 반드시 해낸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인간의 본능과 자연의 현상과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면모와 신하들의 그리고 수많은 나라 일꾼들의 업적들이 하나하나 엮어지면서 사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마천의 불굴의 의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면 닮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이분의 업적을 기억하면은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 내일 이분을 떠올리게 되면은 그분의 철학과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가 절로 되겠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마천의 사서에 관한 이야기, 특히 궁형 제도에 있어서 궁형에 처해져서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역사서를 반드시 완성하라고 하는 그 유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2000년의 역사를 이 글에 담았다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여순모였습니다.